내 집 근처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면, 쓰레기를 태우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나온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면단위 지역에 소각장 3곳이 몰려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폐암 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암 환자가 45명이었다며 환경부에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으로 직접 가보았습니다. 북이면 장양 1, 2 마을입니다. 그냥 이제 목이 칼칼하고 예. 이 감기 걸리면 잘 안 낫고 네. 이제 우리 저 당숙모님도 이제 작년 돌아가신 지 한 8개월 됐는데 네. 혈액암이 그냥 혈액암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엄청 건강하신 양반이거든. 예. 그분은 이 밭에다가 저기도 안 뿌리는 양반이 뭐야 제추제도 안 뿌리고 농가지 있고 아주 그 저기한 것만 드시고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런 양반이 혈액암을 그냥 걸려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봉희 씨는 외지 생활을 하다 2011년도에 고향으로 귀촌했습니다. 이 씨는 마을 주민들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명단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저기가 암 걸린 사람이 13사람. 그리고 10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장양 1, 2 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보니까 나는 뭐 정확한 건데 행정적으로 89명이라고 그러네. 56세대. 여기 써주셨던 네. 여기 이 자료가 네. 그 암에 걸린 분들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그렇지. 작성해 주신 거죠? 예. 내가 이제 봐서 11년도 이후에만 13명이 걸려갖고 돌아가신 분이 1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8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8년 새 10명이 암으로 숨졌다는 것은 환경적 요인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래 엊그저께도 지금 이윤호 씨라고 그 양반도 평양가는데 또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잠깐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 계속 맡으니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해롭다는 느낌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게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가 많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숨 쉬는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까 기침. 한 번 걸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비인후과도 일반 병원 내과 잘 안 나니까 이비인후과 간다면 잘 안 나. 오래가. 저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그러면 아이고 왜 감기가 안 나는지 모르겠다 의사들도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는 거예요. 날 때가 되는데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공기뿐만 아니라 표각장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질이 그 저기를 막고 있어갖고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우리 문제가 소각장. 위에 크게 있는 거, 큰 거. 그걸 이렇게 자꾸 불법적으로 넣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 그런데 자꾸 확장되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게 증설을 하니까 네. 규모가 커지고. 그러게 지금 몇 배를 처음에 저기 한 것보다 몇 배를 했다고 그래. 용량을 그렇게 또 위반을 하고 또 그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고 다이오신이나 등 이런 게 배출되고 나온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기 넘어가면 여기서도 저게 옷장 쪽에 있는 것도 보여요. 장양 1, 2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화하리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폐암 수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못할 때는 컬컬거리고 이게 목근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지금도 막 컬컬거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먹나 그런 것도 안 먹는지 어쩜 폐암이냐고 내가 그러면서 밤에는 그냥 싹하면 연기가 꼭 뭉게구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사람들은 12시, 1시, 2시니까 모르죠. 자느라고 다. 근데 난 내가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나를 세우다시피 해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싹하면 연기 오면서 냄새가 매키한 냄새가 막 우리 여기 문이 혼문이에요. 혼문이요. 그래놓으니까 냄새가 다 들어온 거예요. 붙잡고 봤지. 내 생각에 이제 낮에는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낮에는 보통 사람들 거기 신경을 안 쓰잖아요. 밤에만 아마 타고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타는 구름 말하자면은 연기야. 그게 뭉게구름이 저 먼 데서 이렇게 새카맣게 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우리 이쪽으로 불면은 오잖아요. 물 좋고 공기 좋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못 살아 아주. 지금은 진짜예요. 이분 옆집에 사는 주민도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북대 의대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고향에 온 아들을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호흡곤란이 갑자기 오셔서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폐선암 3기 말에 확진을 받으신 상태고요.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많은 양을 소각하고 있다는 그 민간 소각 시설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집에만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셨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이들 뿐이 아닙니다. 북이면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암에 걸리거나 숨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원인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고 의심합니다. 북이면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 인근 19개 마을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이 생기고 10년 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폐암이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수는 45명에 달했습니다. 집에서 암투병하는 환자 비율이 청주시 10개 읍면 지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워낙 다양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게 한 10여 가지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설령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더라도 우리 보통 암 발생은 기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노출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그만큼 암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종류는 주로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금속, 유해 중금속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금속 중에는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암물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호르몬 장애 그 다음에 신경독성 물질도 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체 유해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소각장 3곳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3곳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하루 총 543톤. 청주시에는 민간 소각장이 6개 있어 전국 쓰레기 1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만 보면 청주는 전국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몇 소각업체는 기준 배출량을 초과해 태우거나 허용 기준을 넘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 신설 증설 계획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환경부에 건강역학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박미자 청주시 의원은 소각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청주시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의 일종 사업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개선 명령이나 경고 이런 미온적인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업체가 법을 위반했고요.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과다 소각한 거는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환경부에서 며칠 날 몇 프로 더 태웠고 본인들이 인정은 했어요. 반면 소각업체들은 소각장과 암발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건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거가 실질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다. 네. 다만 저희는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 주민분들하고 상생 어떤 발전 부분을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민 지원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오염 물질을 더 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건강 영향조사를 할지 검토한 후 7월 2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9월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위원회가 지금 소집하려니까 휴가철이고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인데 예. 학기말이고 그래가지고 학기말이라서 학교를 비우기가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청주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공영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게 불안한 게 이게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지켜지고 정말 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오염물질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소각장이 있을 때 피해 영향권을 설정을 해요. 하나의 소각장은 5km를 다 피해 영향권 범주에 둬요. 그러면 A 소각장, B 소각장, C 소각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피해 영향권이 이렇게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입지에 대한 이런 제한은 왜 안 해주는지 답답한 거죠, 주민들은. 이 폐기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은 이거 딱 하나면은 한 방에만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폐기물 소각장이 있으면 폐기물 들어오는 개근대가 있죠. 개근대. 그럼 폐기물량이 얼마인지 스크린에 떠요. 소각로가 있고 불뚝이 있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고정 CCTV를 ICT 카메라 있죠.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24시간 365일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앱만 치고서 들어가면 그거를 A 소각장 1 개근대 그거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CCTV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소각되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소각장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본은 그런 거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의 재사용, 재활용하고 최소한의 매립 소각으로 가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소각시설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배출되는 거라도 규제를 강하게 하든 아니면 최신 저감시설을 투입을 하든 해갖고 하여간 안 좋은 게 가장 적게 나오도록 그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해야 될 거고. 이 회사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이 연기만 보는 상태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청주. 제가 만난 한 주민은 공기가 깨끗해 겨울에 눈이 오면 아이스크림 먹듯 눈을 퍼먹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가장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숨쉴 권리를 침해받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북이면에는 초등학교 3곳이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너무 늦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김유경입니다.